안녕하세요. 자, 실전사주가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방문사주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임자년에 임자월에 병술일에 정의시에 난 53세 여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주를 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먼저 탁 들어옵니까? 일단 사주를 볼 때 여러분 보이는 것부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부터 얘기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금방 갑니다. 그러다 보면 사주가 늘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렇겠습니다. 자우지간 이 사주를 보는 순간에 수가 많구나. 그죠? 임자 이거 양인으로서 굉장히 센 거죠. 그래서 이 사주가 수가 많고, 그리고 11월 달에 병화는 힘이 없습니다. 그죠? 더군다나 병술 어때요? 이거 술은 뭐예요, 여러분? 화의 고지가 되죠.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 정화는 장생제에 있게 되는데, 아무튼 이분이 53세 여명이다. 자, 여기 제가 12신사를 연지 기준에서 써놨고 일주 기준에서 써놨습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써먹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병화일간은요, 이렇게 병화일간이지 않습니까? 이 병화일간은 어떻다고 여러분? 우주의 총사령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병화가 우주의 총사령관이에요. 목화토 금수 중에서 이 화가 모든 걸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병화일간은 많이 안 배워도요,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많이 배웠다 그러면 엄청난 파워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또 병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화라고 한 거, 이 화는 뭐예요, 여러분? 천간의 화가 드러나면은 예의에 박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댓글에 올라오는 걸 보면은 자기 남편이 병장화가 떠 있는데 싸가지가 바가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이 화가 귀신 역할을 했을 때 그래요. 이렇게 귀신 역할을 한다. 귀신이라는 거는 너무 많아서 이 화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됐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대부분 좋은 쪽으로 먼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화나 정화가 떠 있으면 예의의 화신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병화는 정화보다 훨씬 낫다. 근데 병화, 정화가 달라요. 병화는 여름이고, 그죠? 나타나는 게. 그 다음에 이건 빛이잖아요. 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따라 다 달랐는데, 정화 같은 경우에는 정화로 태어났다면 겨울에 태어나는 게 더 좋겠죠. 그죠? 아무튼 병화, 정화는 예의의 화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고, 또 그 화가 많게 되면 귀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자월 한겨울이죠. 한겨울에 병화로 태어난 것입니다. 자, 이 한겨울에 태어난 이 병화가 누구한테 의지를 하고 있습니까? 정화한테 의지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이게 태양이 태양 역할을 못하고 정화, 이 화롯불이죠. 화롯불 난로 불이잖아요. 그래서 이 쬐끄만 난로에 좀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병화가. 그래서 엄청 잘난 사람이 손 아랫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부하에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좀 강한 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죠? 나한테는 그러니까 나한테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나랑 좀 서먹서먹한데 그 사람한테도 잘한다. 그래서 어때요? 내가 좀 서운한 감정을 들게 하는 게 이런 구조를 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화라고 하는 거는 우주의 총사령관인데 어떻다고요? 이 11월 달에, 그죠? 병화가 이 묘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정화한테 의지를 한다. 그래서 약간 뭐라고요? 좀 이렇게 일이 붙었다, 절이 붙었다, 자기 어떤 이익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나쁜 뜻은 아니죠. 병화도 어때요? 살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사주를 항상 좋은 쪽으로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튼 병화 입장에서는 좀 이 그 자기의 만분의 1, 그죠? 10만분의 1, 이거는 병화는 자연뿔이고 얘는 뭡니까? 인공뿔이잖아요. 그 병화가 인공뿔에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병화가 촛불한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좋게 보이진 않는데, 아무튼 이 병이, 이 병화가 이 많은 물 속에, 그죠? 많은 물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운성으로 돌려보면은요, 이 병화가 12운성으로 술에 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자, 우리 12운성을 배웠습니다. 병화의 걸럭지는 어디입니까? 병무의 걸럭지는 사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양가는 순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왕세병 사, 묘지에 가 있는 거죠. 묘지에, 그죠? 병화가 술의 묘지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화가 묘지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창고에 갇혀 있다, 그죠? 그러면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화의 고지죠. 화의 묘지잖아요. 그러면 화의 묘지라고 한다면 어떻다고요? 자기 자신도 묘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병정화의, 병이나 정화의 묘지가 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도 이런 경우를 자고를 놨다 그러는 거죠. 자고인데 자묘지를 놨다 이런 뜻이 되는데, 스스로 자자를 쓰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자자를 놓고 자고를 놨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라고 하는 것은 묘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겉은요 화려하고 밝을지 몰라도 속은, 자기 마음은요 어둡고 침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있을 때는 밝고 환하게 보이지만 스스로 자기가 돌아가서는, 만약에 그 어떤 친구들하고 만났어. 그래가지고 막 떠들고, 그죠? 웃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있을 때 네가 무슨 걱정이 있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하고 헤어져서 돌아가는 뒷모습을 만약에 본다면 왠지 쓸쓸하고 외로운 모습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고를 놓은 사람들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화생토잖아요. 식신을 놨잖아. 일단 식신을 놓은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이 좋죠. 병화가 태양한테 빛을 주면서 뭘 바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 대지에다가 빛을 쫙 뿌려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베풀고 사는 명식은 맞다. 예? 그렇지만 자고를 놓음으로써, 그래서 또 이게 자기가 묘지에 들어가게 되면요, 인생 후반에는 약봉지를 달고 산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체로 뭐냐면,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되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죠? 병화가 어떻게 그 환경이 짜져 있느냐에 따라서 병화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쓰임새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병화가 월지를 켜면 12운성은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다 보게 되는데, 병화가 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태어난 환경인데, 병이 걸럭지가 사라고 그랬으니까요. 건왕세병 사묘 절, 그죠? 태지에 와 있지 않습니까? 태지에 와 있다. 그러면 이 태에, 자기 환경이 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태에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일단은 뭔가 생기기도 잘 생겨요. 그리고 나가기도 잘 나가고. 그리고 태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호받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의지한다 이런 게 많단 말입니다. 자기 환경에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누굽니까? 자기 남편이네. 그죠? 이거 임자 남편 아니에요. 이 남편이 이렇게 큰 수국을 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반듯한 사람이죠. 양인을 왔으니까. 그죠? 근데 나는 남편한테 쪽을 쓴다 못 쓴다. 쪽 못 쓴다고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남편한테 쥐어 사는 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명을 갖고 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걸 남편으로 보지 않고 관으로 보자 이거예요. 관이 자, 이게 지금 이분이 53세인데 이분이 지금 대운으로 보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거죠. 여기 대운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미대운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 직장으로 보자면, 직장 유명한 직장이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직장이 되겠네요.
이분이 유명한 직장 다녔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도 비슷해죠. 두 번째도 유명한 직장 다녔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분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자, 이분이 첫 번째 직장이 어디입니까? 방송국의 뭐 EBS 강사. 그거.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교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여러분 봐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천간에 있잖아요. 이렇게 관을 투출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들한테 얘기할 만한, 남들한테 얘기하면 알 수 있는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대기업이라고 할까요? 그냥 말만 하면 삼성이다, 뭐 금성이다, 그렇지 않을까? 뭐 포스코다, 이렇게 알만한 직장을 다닌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직장이 괜찮은 직장을 다녔고, 그리고 남편도 굉장히 반듯한 남편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남편이 좋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귀신이죠. 그죠? 나를 갖다가 빠뜨리는 그 환경 아니에요. 물이 너무 많아서 이 11월 달에 태양이 그 겨울 물에, 겨울 바다에 빠져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비가 오는 거죠. 그렇죠. 겨울에 봐요. 11월 달에 비가 오고 있는 형국 아니에요. 그렇죠. 비가 오니까 태양이 어때요? 이거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 형국인데 태양이 태양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남편이 나로 하여금 그야말로 이렇게 귀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남편이 싫어요. 예, 남편하고 붙어 있으면 기분이 좋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남편하고 있는 게 짜증이 나고요, 불쾌지수 팍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각방을 대부분 쓴다고 그러는데 이건 각방 써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렇게 각방을 써서, 이게 각방이라는 게 이 집에 한 집에 여기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한 집역은 똑같이 흐르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떨어져 사는 거예요. 주말 부부를 한다든가, 뭐 한 달에 한 번 올라온다든가, 뭐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올라오는가, 아니면은 해외에 떨어져 가지고, 그죠? 뭐 6개월에 한 번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남편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계속 만약에 산다고 한 집에서, 그러면 지지고 볶고 이 태양이 골골하다 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각방으로는 안 되고 별거다, 별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별거.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별거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별거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남편이 일본에 나가 있다. 일본에 유명한 직장 다니는데 한국 뭐라고요? 그게 아무튼 그래서 이분은 지금 한국에 있고 예, 이분은 일본에 나가 있는 형국인데 되게 좋았는데 남편이 올해 들어왔어요. 올해 들어왔는데 지금 이분은 미치고 팔짝 뛰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좋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전화로 또 한번 물어봤는데, 제가 이게 이제 공부하기가 되게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올려놓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이 태를 놓은 사람들, 특히 자기 일제다 태를 놓은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요, 이게 술을 먹으면은요, 평상시에는 이 사람들이 조용해. 근데 술을 먹으면 조금 이렇게 과해지면요, 목소리가 엄청 커집니다. 예, 굉장히 세져요. 그래서 이 태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 이 월지 환경에다 태를 놨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뭘 놓으면 이게 관이잖아요. 관. 이게 자기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잘 찾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직업을 잘 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직업 변화가 다변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일제 태를 놓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돈이 잘 들어와요. 또 잘 나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물이 들어올 때 그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 관리 잘 못하면 돈 다 나가고 다음에 후회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흥청망청 써버리지 마라. 그죠? 돈 다 나가버린다면은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네. 알아요, 이거. 이거요? 이거요? 아, 이거는 절이 아니죠. 묘지죠. 건왕세병 사묘. 병화가 묘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절이 아닙니다. 자, 병화의 묘지를 갖고 있죠. 그러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까 묘지 얘기했는데, 인오술이죠, 이렇게. 인오술이다. 그러면 인오술은 뭐예요? 화의 고지죠. 그러면 화의 고지는 자기 형제 중에 한 명이 묘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형제의 아픔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형제가 한 분은 먼저 간 사람이 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언니예요? 뭐 언니든 동생든 상관없는데, 그죠? 병화가, 그러면 이게 하여튼 이게 화의 고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진술충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진술충미가 고작용할 때도 있고 묘작용할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봐요. 자, 여기에 저기 저 술 속에 지장간이 있죠, 여러분. 저 술 속에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신정무가 있죠, 이렇게. 술 쪽에는 신, 정무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요게 뭡니까, 이분한테는? 이분한테는 자기 재가 되지 않습니까? 정재가 돼 있죠. 정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정재와 합을 했죠. 그죠? 정재와 합을 했잖아요. 이 병신합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돈 쓰는 거를 굉장히 알뜰하게 쓴다고요. 이렇게 정재합이 되면은요, 가계부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묘고를 놓은 사람들은 대체로 돈을 절대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밥 하나 얻어먹, 공짜 밥은 없다. 그죠? 그리고 또 이분이 뭘 부탁했잖아요. 또 공짜로 하진 않아요. 반드시 뭔가 대가를 지불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묘고에 죄를 놓은 사람들한테는 거의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공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자, 이 신금이라는 이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돈이 있냐 없냐 이거잖아. 아무튼 재고 기인을 놨죠. 그죠? 재가 이 묘지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창고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재고 기인을 놨다 그런 겁니다. 근데 묘를 놨는데, 그러니까 진술충미를 놨는데, 이게 자기 사주에 이렇게 진술충미를 놨어요. 다 재고 기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간에서 이 속에 재가 들어있어야 이게 재고 기인이 되는 겁니다. 다 재고 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신이라는 화급금 자기 정제를 놨잖아요. 그래서 이 술이 재고 기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분 재산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금이잖아요. 금은 외웠잖아요. 금의 숫자는 뭐다? 4에서 9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0억에서 90억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자, 이분이 지금 현재 그렇게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있다는 거. 근데 봐요. 여기 유술, 제국을 짰죠? 돈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돈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엄마를 한번 보자고요. 이분 엄마는 누구예요, 여러분? 자, 이분의 엄마는, 자, 양간이니까 병화에서, 야, 이분이 병화 일간이니까, 자, 이 병화 일간에서 누가 엄마야? 간목이겠네요. 간목이 목성화 해주겠네요. 그러면 이 간목이 여기 들어와서 목성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죠? 그죠? 목이나 을목이 이분한테는, 목이나 을목이 이분한테는 엄마가 되는데, 부모가 되겠는데, 이 모친이 여기 들어와서 수성목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잘 안 되겠죠? 얘네들이 와서 다 분목시키는 거죠. 얘네들이 와서 물속에 잠겨 놓는 거 아니야. 그러면 승목을 갖다 대는데, 물론 정화 병화가 있으니까 말려서 뗄감으로 쓰겠죠. 그렇죠? 하지만 엄마 자체가 들어와 있다 쳤을 때 엄마는 부목된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물론 이 사주에서는 목이 들어오는 게 최상이죠. 왜? 이게 지금 수국화하고 있는데 이 간목이 들어오면서 통관용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생목, 목생화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간목이 들어오면 좋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분이 이 사위가
이 사이가 장모를 만나면 잘하겠죠. 그죠? 왜? 아무리 수가 많아도 이렇게 임자 또 임자 있는데 여기 인이 하나 있다고 봤을 때요. 그러면 이 많은 물들을 갖다가 어떤다고 다 인목이 빼낸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탕기호다. 사주에 물이 많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인이라는 호수로 빼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수탕기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경우니까 통관용신으로 들어온다면 간목이 들어와서, 간목이 이분한테는 뭐예요? 이분한테는 엄마가 되니까 이분한테는 장모가 되는데, 장모를 모시고 살면 수국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관인상생으로 흐르잖아요. 관인상생으로 흐른다.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목이 들어올 때, 그죠? 목이 들어올 때 천간으로 목이 들어올 때 이분이 관인상생으로서 되게 좋다. 그런데 이거 대운 흘러가는 거 봐봐요. 안 들어오죠. 여기 가야 들어오죠. 여기 75세 가야 관인상생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지금 이분은 대운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정미대운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 술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이제 신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재고기인을 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12신살로 한번 풀어보려고 여러분한테 이 12신살을 어떻게 푸는 건지 이거를 해 드리려고 여기다 써놨습니다. 연지를 기준해서 12신살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연지는 신자진, 그죠? 자, 충력제월, 압천만용, 뒤연반겁이죠. 자, 여기는 여기 일지를 기준해서 인옷을 신자진, 사익주 이렇게 일지를 기준해서 써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연지를 기준했을 때는 어때요? 신자지니까 자가 장성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장성살이 관이잖아요. 그러면 반듯한 자니까 반듯한 자기 직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렇게 장성살을 놓잖아요. 장성살을 놓게 되면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이면 어떻다는 거예요? 남의 말 듣겠습니까? 이게 남의 말 잘 안 듣는 겁니다. 그죠? 자, 직장은 반듯한 직장이다. 이 술은 뭡니까? 술은 보게 되면 여기 있죠. 이게 뭐예요? 월살이잖아요. 월살. 그 월살은 뭐예요? 월살을 놨다는 건 상속성은 있는 겁니다. 근데 월살이라고 하는 건 뭐다? 씨가 뿌려도 씨가 개화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 12신살을 얘기했을 때 월살 일에는 합방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임 여성들은 월살 일에는 합방하지 마라. 만약에 월살 일에 합방해 가지고요 아이가 잉태되면 그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가 평생 고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월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싹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유는 뭐예요? 이게 뭐냐면 뒤연반겁이니까 반한살을 놓은 거죠. 자, 연지로 봤을 때 12신살로 보면은, 자, 우리가요 연살이라고 그러죠. 연살. 그죠? 여러분, 연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연살은 똑같은 말이 뭐예요? 이게 도화살이죠. 도화살. 맞죠? 도화살이 되고,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뭐예요? 함지살이죠. 함지살. 그죠?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뭐예요? 팻살이죠. 팻살. 폐가 망신하는 팻살. 이게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살이나 도화살이나 함지살이나 팻살이나 똑같은데, 자, 뒤연반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연살에는 뭐냐면 자오묘가 연살이죠. 그렇죠? 자오묘유가 연살이 되는데, 자나 오나 묘가 유가 연살이 되는데 이게 도화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도화살을 이렇게 어디에 놨든 간에 자기 일간에다 일지에다 놓게 되면 이걸 미인이다 이렇게 봐주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놨어. 그러면 좀 더 이쁘다 이렇게 봐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가도화예요. 가도화. 진도화를 놓은 거는 12신살로 봐가지고 그 뒤 연반거, 진짜 그 이 연살이 사주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미인이다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요. 자기의 일지다 놓은 건 아니지만 일단 자기 사주 내에 있죠. 이 사람도 미인이다 들어가고요. 또 여기 뭐예요? 여기는 시지는 뭡니까? 자식궁이죠. 자식이 잘생겼다고 나오잖아요. 예? 연예인이래요, 연예인. 자식이 연예인급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사주의 유를, 진도화를 갖고 있고, 그건 진짜 이쁘다는 거예요. 양귀비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진짜 이분 실제로 제가 보니까 이뻐요. 왜냐면 강의 상영을 했죠. 이렇게 강의 상영을 했잖아요. 병화가. 그래서 이쁘신데, 아무튼 이 8글자는 자기 사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주에 진도화를 갖고 이쁘고, 또 여기 시지는 자기 자식궁이잖아요. 자기 자식궁에서 어때요? 진짜 자식이 탤런트 뺨치게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자식이 여기가 자식궁으로 보면, 자 봐요. 정유죠. 12운성으로 돌려보면 정화는 유에서 장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이거 봐요. 유술 합을 했잖아요. 또 이 병화가 이 자식한테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한테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엄마하고 이 아들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이 사주를 보면 여기 아버지야. 아버지 보면은 자유파됐죠. 자유파됐잖아요. 그죠? 또 이 남편하고는 여기 뭐가요? 여기 해가 있죠. 이렇게 격각이 돼 있잖아요. 와이프하고는. 그리고 귀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분 입장에서 보면은 자식하고는 잘 맞는데 남편하고는 맞질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격각으로, 그죠? 떨어져 있고. 격각은 어떻다고 써요, 여러분? 이렇게 징검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간데 여기 없다니까요. 땅 건너는데 땅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있어서 건너가야 돼. 못 건너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격각을 놓은 사람들 말을 하면은 말이 가다가 끊긴다니까요.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구조를 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12신살로 봤는데, 자, 이 12신살로 봤을 때 지금 보여지는 게 이런데, 자, 이분 우리가 과부살이 들어있나 없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주 원판에서. 자, 과부살 어떻게 알 수 있죠? 과부살, 호라비살. 여자니까 과부살이잖아요. 남자는 호라비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랬어요. 이분을, 자, 과부살을 볼 때는 방합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봐요. 자축이 되겠습니다. 그죠? 해자축이 되는데 요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술이죠. 그죠? 요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인이잖아요, 인. 이렇게. 자, 그래서 인신사회를 놓으면 이건 호라비살이에요, 호라비살. 그러니까 아시겠죠? 자, 진술충리를 놓으면 뭐예요? 이건 과부살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 이분이 해자축을 놨단 말입니다. 연지 기준에서. 그죠? 해자축을 놨기 때문에 이분이 술을 놨죠. 과부살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언제 되느냐는 거야. 언제 과부가 되냐고. 그러면 술이 들어오는 해겠지. 자, 달로 얘기하면 항상 몇 월 달이야? 8월 달. 그죠? 달로 얘기하면 8월 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음력입니다. 음력으로 이게 9월이지. 음력으로 9월 달 되면, 그죠? 9월 달 되면은 혼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운에서 만약에, 자, 운에서 이제 대운에서 그게 들어오면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지금 술이 지났잖아요. 여기 가야 들어오겠네. 그러면 지금 여기 있으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있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과부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렇게 알아보면, 그러면 이제 일지를 기준해서 알아보자 이거야. 일지를 기준. 그러면 인호술이게 된, 그러면 여기는 신자진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신자진. 그죠? 그러면 신 앞에 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미가 되잖아요, 미. 그죠? 미가 오면 어떻다고요? 여기 들어있네. 일지를 기준했을 때 보니까, 자, 12신살은 연지를 기준해서 볼 수도 있고, 그죠? 일지를 해서 기준을 볼 수도 있고,
자, 이거 과부살, 호라비살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이렇게 양쪽을 번갈아 가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한테 연지를 기준해서 과부살, 호라비살을 적용했더니 들어있죠. 여기에. 그럼 여기가 몇 살 때냐 이거 55세. 그러니까 50세 넘어가면서 그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일지를 기준해서 보니까 12 이게 우리가 과부살, 호라비살은 뭐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요? 방합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합으로 보니까 어떻게 신자진 막 써놨어. 신유술이잖아요. 걔 신유술이죠. 잘못 썼네 아까. 신유술이니까 신 앞에 미가 뭐예요? 과부살이지 않습니까? 자, 미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45, 46, 47, 48, 49까지네 여기가. 그럼 여기가 몇 살이에요? 50에서 54세까지네. 지금 들어와 있다. 그죠? 그죠? 들어와 있잖아요. 50에서 54살 사이에 이게 작동되고 있다. 이걸 이렇게 연지를 기준해서 보고, 그죠? 일지를 기준해서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뜯어보게 되는 거죠. 아니, 두 가지 본다고 해서 잘못된 건 없잖아요. 우리가 그때 그런 기운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봤을 땐 이분은 어떻다고요? 이 상황 자체가 이게 수가 너무 많아서 이 관 때문에 되게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그 과정을 가고 있는데 이거를 12신살로 다시 한번 풀어본다면 우리가 보통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도망력 아니면 폐망력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폐망력,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도망력, 뭐 도망력도 볼 수 있는 도망력,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함지살, 그러니까 이게 연살이란 말이에요. 연살 이게 폐지살, 그죠? 폐가 망신하는 살, 도망력, 그 다음에 연살은 이게 뭐냐면 같은 건데 이게 다 같은 겁니다. 그러면 폐살로 본다면 이분한테 이분한테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자요, 일지를 기준에 보면은 이게 이 폐가 망신, 내가 폐가 망신하는 그게 언제 들어왔어요? 묘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묘가 이렇게. 그러면 요게 우리가 계면연이 들어왔으니까 2022년도에 그죠? 2023년도 계면연 했잖아요. 올해가 갑진년이니까 그때 그 기운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때 눈돌림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분은 거짓말 할지 모르지. 하지만 이 사주를 뜯어보면은 그때 그죠? 연살이 들어와 있잖아요. 연살이 뭐냐? 이게 좀 그 눈돌림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기운이라 이 말입니다. 이분한테 이게 도하니까 그죠? 이게 함지살이고 이게 폐살이고 이게 음욕살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들어와 있죠? 그럼 망신은 언제 들어와 있습니까? 망신은 4년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내년이 을사년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4년이 들어오면은 이 도화살이 들어온 다음에 이 폐살이 들어온 다음에 2, 3년 있다가 이혼수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게 망신살이에요. 그게 이거를 요 두 개를 이렇게 보는 게 요게 여자 관점에서 보고 이게 남자 사주라면 요 망신하고 역마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라고 보면 망신이 언제 들어왔어요? 4년에 들어와서 역마는 언제 들어와요? 역마는 신에 들어오잖아요. 여기 신에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 여기에 4년에 남자라고 봤을 때 4년에 망신인이 들어온 다음에 2, 3년 지나서 그죠? 사가 여기 들어오면 1년, 2년, 3년 있다가 역마가 들어오는 해 남자는 이혼을 맞는다. 이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2신살로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제가 신살만 정리를 했어요. 신살만 이렇게. 신살만 정리해서 그러니까 겁살, 재살, 천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이죠? 자, 겁살이 뭐다는 걸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재살이 뭐다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이 천살이 뭐다. 이것만 다 외우신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인용해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런 기운이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주로 보러 온다, 아니면 내가 내 사주를 감명한다, 아니면 내 친척이나 내 여동생이나 그죠, 누구를 감명하는데 이게 12신사를 이렇게 적용해서 풀어낸다. 예, 틀림없습니다. 거의 백발백중이에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이 대운이 뭐예요? 이 대운이 연지로 보게 되면은요, 이 미가 뭡니까? 이 미가 여러분 뭐예요? 예? 자, 이렇게 그 지장화, 그죠? 그 다음에 역자월이죠. 충력자월. 그 다음에 압청, 천살대운에 와 있는 겁니다. 천살대운에, 그죠? 그러면 일지를 기준해서 보면 뭐예요? 여기에는 미가 있잖아. 이게 뭐예요? 반한살대운이에요. 반한살대운인데 이 반한살은 뭐예요? 자기가 엄청 편해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 한 장 위에 가서 자기가 호령하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반한살로 되지 않고 이분이 굉장히 심신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니고 여기 뭐야? 천살이라는 얘기예요. 자, 천살 대운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천살 대운에는 어떻다고요? 길로 작용되면, 이 길로 작용되면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흉으로 작용이 되면요, 천벌을 받게 된다고요. 누구로부터? 저 하늘로부터. 그죠? 그런데 그 벌이 뭐냐면은 병에 걸린다. 불치병에 걸리게 된다. 그죠? 그래서 불치병에 걸리는 건 잘 치유가 안 되잖아요. 뭐 그 풍을 맞는다든가 구안화사가 걸린다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자요, 자기가 병정화, 이게 힘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항하고 싶은 거죠. 이 관하고 지금 수화가, 이 수화가 이렇게 수화가 상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가요? 천가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대적, 이제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미는 뭐예요? 이게 또 식신, 상관이죠. 상관은 뭡니까 여러분? 상관운에 남편이 그렇게 꼴보기 싫어진다니까요. 이 상관운에 새로운 일 벌린다니까. 상관운에 남자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관운에 대부분 여자들이 산업전선으로 나간다고요. 일터로 나간다고요. 새로운 일 자꾸 나간단 말이에요. 상관에 들어오면 남편이 예를 들어서 능력 발휘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운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일을 벌리게 돼 있다. 여기 나오죠? 그죠? 근데 이거 봐요. 자미원진, 여기 술미형. 그렇죠? 이게 이 대운이 좋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봤어. 이분 내년에 어떻다고요? 이혼수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넘겨야 되겠죠? 자, 더군다나 내년에 봐요. 병화 입장에서 을을 봤어. 그죠? 을을 봤어. 목생화 하는 건데 이거는 승목이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연기, 내가 문서를 잡아도 그렇게 좋은 문서는 아니겠죠? 근데 여기 사요. 그러면 병화는 사에서 걸록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반듯하게 수련한 경향이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태까지 꼼짝도 못하고 있던 애가, 부인이 자 이제 딱 서가지고 해보자, 수화상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년이 어때요? 사술 또 원진으로 들어와 있죠? 남편하고 사술 원진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을 잘 넘겨야 될 텐데 과연 잘 넘길 수 있을까? 이런 의아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잘 넘기기를 바라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가 오늘 이 사주를 이렇게 봤는데요. 12신살, 그죠? 그리고 12운성을 아직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지금 제가 이 신살도 제가 정리하는 건 뭐냐면 12운성이랑 같이 해드릴 수도 있는데 12운성하고 12신살을 같이 보면요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은 이 책을 지금 많이 주문을 하셨는데 미리 지금 받아보신 분들도 있고 공부하신 분들인데 지금 오늘도 한 10권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받아보시게 될 건데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정리하는 것만 잘 숙지하시고 그리고 그 음기응변으로 써먹게 되면 기가 막히다 이런 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
반드시 구독, 좋아요를 좀 눌러주세요. 예. 저도 이런 얘기 하기 싫다 그러잖아요. 근데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면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구독, 좋아요는 클릭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면서 이만 강의를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